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JTBC의 아침의 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몸을 낮췄습니다. 의혹이 과장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보좌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관련 회사에 180억 원을 투자한 카카오, HS 효성 등 대기업 경영진 4명에 대해서도 모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북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시 구속된 뒤 벌써 두 번째였던 어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버텼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를 또다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특검팀은 교정당국 측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지난 1월에도 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과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근접 경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신분으로 다시 구속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 소환 조사라는 원칙에서 물러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와 다르지 않다며 검찰의 김 여사 방문 조사 때 사회적 논란이 상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할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9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입니다. 지병을 호소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쟁점으로 만드는 것도 닮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5차례 옥중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도 불출석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결국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긴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뒤 지병을 호소하며 약도 먹지 못하게 한다, 운동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건강상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입소할 때 의약품을 들고 오지 않아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고 외부 약품까지 허가해서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실외 운동 역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실시 중이며 수용동 온도도 매일 체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비화폰 통화 등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에 응해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마쳐야 합니다.
고비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는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과 특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정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이다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해명이 위증이라면서 고발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해명 중 거짓이 있다며 고발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선 후보자께서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이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제보한 보좌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청문회장에서 법적 조치를 안 했다고 밝힌 건 위증이라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 혼선에 불과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혼란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쓰레기는 집에서 나온 게 아닌 사무실에서 쓸 물건을 담은 상자였고 음식물 쓰레기는 차에서 먹던 것을 놓고 내려섰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답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도대체 국회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민주당에 1,500명 이상이 되는 보좌진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거론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여야 공방 속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어제 시작된 내각 인사청문회 18일까지 연이어 17명의 후보자를 검증하게 됩니다. 어제는 여성가족부 외에도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하는 소란도 있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명칭 교체에 대해선 통일부라는 이름 대신 한반도부라는 명칭을 생각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반도부도 저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내내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하는 팻말을 갖고 들어오자 최 위원장이 청문회 시작 전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 떼는 걸 거부하자 14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방송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이끌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이 피켓을 뛸 것을 요청드립니다. 띄워주세요. 띄세요. 결국 과기부 장관 청문회는 오후부터 진행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이전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북극 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JTBC 황예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러시아 기자가 북한이 개장한 해안 관광 리조트를 평가했습니다. 이 기자, 해변의 관광객들이 모두 연기자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이 강원도에 개장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이곳에 초청했는데 러시아 기자들도 동행했습니다. 러시아 코메르산트의 아나스타시아 기자는 이곳이 마치 기괴한 분위기로 알려진 90년대 미국 드라마 트윈픽스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러시아인 뿐인데 펍, 레스토랑 같은 영어 간판만 보일 뿐 러시아어나 중국어도 보이질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텔엔 같은 두 사람이 내내 당구를 치고 있고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 억지로 휴양객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4가지 코스 요리가 1인당 $10인 점이나 1박에 $90인 고급 객실, 국제 호텔의 표준을 갖추고 있었다고도 평가했는데요. 두 나라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올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2019년 러시아인 관광객의 3배를 넘어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슈퍼맨이 미국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둘러싸고 미국적인 가치에 대한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Your actions. That's what makes you who you are. 마블에서 전성기를 누린 감독이 선보이는 슈퍼맨 리부트, DC의 스파를 건 작품이었는데요. 개봉 첫 주 주말 미국에서 올해 3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슈퍼맨을 합성하면서 인기에 편승했는데요. 하지만 슈퍼맨을 힙톤별에서 온 외계인, 즉 이민자로 다루면서 여러 논란도 생겼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Hollywood cannot say the American way because they don't believe in the American way. They don't believe that America is unique. They don't believe in these American basic values. You said it's an immigrant story. It's a political movie. MAGA today is going nuts. What do you have to say to MAGA? I don't have anything. I think this movie's for everybody. I don't have anything to say to. 지난 9일 국내에서도 개봉한 슈퍼맨, 어제까지 57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슈퍼맨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전성기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요?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날 7월 14일은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입니다. 프랑스에선 매년 이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하늘에선 항공기 100여 대가 날아오르고 개선문을 뒤로 한 채 공화국 경비대가 말을 타고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날 군사 행진에선 예상치 못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샹젤리제 대로를 행진하던 중 기수 없는 말이 갑자기 이탈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행렬에선 꽈당 넘어지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한 장교 후보생이 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도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실수로 들고 있던 칼로 귀를 벤 건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자국군은 물론 인도네시아군, 그리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합동부대 등 7,000명을 군사 행진에 동원했습니다. 피나는 연습에도 나오는 실수, 쉽지 않은 행사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얘기할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한 이 말, 공천 개입 의혹을 풀 열쇠입니다.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이 녹취의 존재가 알려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 특검에 아이폰을 제출하긴 했는데 비밀번호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내용을 폭로하고 검찰에 휴대전화와 관련 파일을 제출하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달 23일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당시 윤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휴대전화는 교체했습니다. 특검은 녹취를 숨기려는 의도였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 씨는 윤상현 의원과도 직접 통화했다고 JTBC에 털어놨습니다. 제가 윤상현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윤상현이 이야기하는 게 권성동과 윤한홍을 얘기하다고. 권성동이 봉은사에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얘기했다.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돕던 명 씨가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듣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천 관련 건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윤 의원이 먼저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친윤계 핵심으로서 탄핵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윤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정치인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하예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 등에게 오는 17일 동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의 부실 기업에 수십억을 투자한 기업 총수들인데 특검은 말 맞추기를 우려해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불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오는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물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오키움그룹 회장 역시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을 빼면 모두 기업 총수입니다.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진들이 서로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 같은 날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누적 손실만 340억 원이 넘는 부실업체인 IMS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당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렌터카 업체 IMS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1호 수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가장 윗선인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1차로 오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들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관련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50일 안에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의 관세 통보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2차 관세는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는 교역국에도 동일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공을 들여왔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번번이 무시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계약을 맺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 대상국을 향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deals are already made. The letters are the deals. The deals are made. There are no deals to make.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통보한 관세율을 무기로 외교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 같은 강경 외교 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오히려 동맹국과 거리만 벌리고 중국의 전략적 입지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트럼프의 일방적인 무역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17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서 전공의들도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아서 복귀의 조건을 논의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특혜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조건 없는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이에 앞서 조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번 주말 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데 특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달 전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때 정부가 여러 특례를 제시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 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분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어요.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아픔 거듭 사과드리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하고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학사 조정이나 유급 취소 등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유급이 되지 않으려면 늦어도 이달 21일 이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 국립대 총장은 학칙 개정 등 절차대로 하려면 통상 2달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또 한 발 물러났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선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쏟아지는 등 이번 주 후반까지 폭염 대신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